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이 됐죠.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휴업이나 휴직 또 해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용 변화에 따른 문의도 좋고요. 또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 휴업수당, 권고사직, 연차 휴가, 또 야근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 산재보험 등 근로 관련해서 부당한 문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도 추워지고요. 네, 또 코로나19 계속 상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어떤 상담이 좀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올해 한 해 거의 이제 다 가버렸잖아요, 벌써. 네, 네. 한 해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네.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특히나 이제 휴업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근로자들 영업부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을 좀 퇴사시키거나 네. 일자리를 잃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노무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연말에 오면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재계약 관련한 부분들이 얘기되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1년을 기준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연말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매년 좀 반복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도 또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또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새롭게 급여 형태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일들이 좀 많은 시기입니다. 이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의 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부분들 따지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채우지 못한 11개월 근무시키고 364일이 됐다. 예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퇴직금 좀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는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그럼 퇴직금 안 됩니다. 꼭 365일 1년을 채워야 예.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퇴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보통 1월 1일 날 하는데 1월 1일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1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혹. 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년 계약이라고 알고 왔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1월 2일로 작성한 거예요. 364일. 1월 1일 날 출근을 안 했으면. 그럼 하루가 빠져도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이 그래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네.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예, 저는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 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연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아, 예.
회사에서는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작성한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고 다른 계약직도 모두 그렇게 한다면서 예.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아,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약직이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쓰는 것이 좀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사직원을 예. 좀 미리 쓰라는 거죠? 말일 예, 날 예, 쓰라는 예. 게 아니라. 예, 아. 말일 날짜로 쓰라고. 아, 미리 말일 날짜로 제출하라고. 미리 좀 써라? 예, 아, 미리 예, 제출하라는 얘기고, 혹시 사직원을 쓰는 경우에는 또 불이익이 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로계약에 계약을 작성할 때 있어서 계약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단 계약을 종료를 하고, 네. 다시 갱신할지 여부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신데, 원칙적으로 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이 끝나는 건 그냥 당연해지거든요, 이게. 네. 기간 만료라고 하는 해지 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해지예요. 근데 네. 사직원을 쓰는 거는 네. 선생님의 의사로 네.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사직원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예. 근데 아마 뭐 좀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많은 근로자들은 또 갱신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뭐 대부분의 계약직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회사가 얘기를 네. 하셨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을 다 끝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재계약하는 형태인데 그중에 사직원을 쓰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직원을 써놓으면 그 향후에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아, 즉 무슨 말이냐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난 당연히 내년에도 근로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회사가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사직원이라는 걸 써서 제출을 하지만 그중에 또 회사 입장에선 일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 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재계약을 안 하신 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갱신하면서 나만 안 하냐라고 주장을 할 때, 네. 법률적으로 보면 사직원을 써놨으면 본인이 원해서 사직원 써서 근로관계가 해지된 거야. 계약기간 만료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항변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선생님 회사에서 하는 네. 부분들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어떤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죠. 뭐 이건 네. 더 충분한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업장에서 그 사직을 할 때 그러니까 퇴직 근로관계가 당연 해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사직원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네. 향후에 분쟁 발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받는 경우들도 많고, 형식적 관행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미리 어쨌든 앞으로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도 많이 받는다. 크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경우라면 사직원을 쓰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 예. 그런데 사직원을 안 썼기 때문에 갱신을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이게 사업주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는 당연히 네네. 사직원을 다 받아왔어요, 여태까지. 네네. 근데 왜 안 쓰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찍힐 수도 있죠. 소위 그러게. 말하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선 뭐 회사에서 당연히 진구하는 서류라고 하니 네. 사직원 제출하라라고 하면 사직원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직원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항변하기가 참 저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네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 사직원을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직원을 작성한 경우에 그것의 법률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당연해지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사직 근로관계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근로자한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미 노무사무시고 여러 가지 노무 관련한 내용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사직원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만약에 내가 사직원을 썼다면 실업급여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구직급여거든요. 네. 그 실업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급여란 일단은 말이에요. 직장을 잃었으니까 예. 구직 활동은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실업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자발적 실업이냐 네. 비자발적 실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갈려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면 네 자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직원을 쓸 때도 네. 권고사직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판단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해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고하면 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민법상에서 청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낙을 해주면 근로자가 네. 뭐 사직해드릴게요. 예. 라고 해서 사직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합니다. 라고 쓴다면 이거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사직원을 써도 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관련한 부분들도 사직원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 저기 사직원을 쓴 거 본인이 원해서 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일을 했는데, 네. 돈을 지금 한 2년, 3년이 한 4개월 있으면 3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 7, 8명에서 그 적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돈을 받았는데, 네. 저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때 돈을 달라려면은 돈이 없다라고, 네. 돈을 일을 해준다라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일을 해요. 조금씩 가서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금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네. 근데 제 돈만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살라려면 자꾸만 자기 쓰는 건 돌아다니면 쓰면서 돈을 없어 안 준다고 안 주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왜? 이게 조경 회사인가요? 회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예. 어쨌든 뭐 이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네. 선생님만 안 줘야 될 이유는 없을 텐데. 네. 글쎄 저도 그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3년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뭐 한 5만 원씩만 줘도 벌써 다 끝났을 텐데 이거는 안 주려고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제가 거기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네네네. 근데 돈을 제가 못 받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달라리면 돈이 없으면 못 준다. 선생님 일단 네. 그 고용노동부나 이쪽 가셔갖고 뭐 체불임금 진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 가가지고요. 네. 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일단은 그 체불임금 진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순리일 것 같고요. 예. 당사자 간에 뭐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로 지금 해결될 문제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외부적 죄송합니다. 네. 외부적인 어떤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를 먼저 아무래도 이제 민사소송 하시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네. 고용노동부를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고요. 네. 최근에는 그 체불임금 진정을 해서 네. 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면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넘겨갖고 어떤 처분을 할 때 네. 그 금액이 아주 크면 뭐 이제 큰 그 벌칙도 가능하겠지만 네. 벌금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악의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체불 액수에 막 50% 이상까지 때리는 경우들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일을 해달라 해서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억울한 거 다른 사람들은 예, 사람들은 다 선생님. 주고 나만 안 주고선 지금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준 부분들 때문에 네.
선생님이 근로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고 선생님이 받아야 될 액수의 규모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벌써 거의 3년이 거의 다 온다는 얘기잖아요. 빠르게 좀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도 그 처리 과정에서 3년이 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민사적으로 다시 좀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멸시효가 지나서 그 소송을 진행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체불임금 진정하시고요. 그건 이제 형사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벌금을 강제하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최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급 최고를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거 보내셔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양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체불임금 최고 관련한 부분들을 쓰셔가지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면 일단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3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고용노동부 가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부분의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으셔서 임금채권 지급과 관련한 최고를 하셔라. 그러면 내용 증명부터 빨리 보내셔야 돼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용 증명을 하여튼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이걸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용 증명을 먼저 띄우고요. 법적으로 하셔야 그쪽에서도 뭐 합의를 보자고 하시지 않을까 싶나요?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어디 있죠? 언제? 롯데시네마 맞은편에 제가 있는 곳. 그건 고용센터고요. 원주시청 그 오른편으로 오시면 또 달라요? 그쪽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렇군요. 저도 잠깐 헷갈렸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년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얼마나 인상이 됐죠? 내년은 이제 시간급으로 확정된 게 8,720원입니다. 8,720원. 2020년보다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1급으로 따진다면 69,760원. 69,760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정상 일반적인 형태들로 하시면 209라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209라는 시간급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하면 환산했을 때 8,720원 곱하기 209니까 182만 2,480원.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4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달로 월로 환산하는 경우. 월로 보통 이렇게 환산을 합니까? 180? 22,480원. 22,480원. 이게 좀 식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월급제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식대라든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상여금 지급하는 경우 약간씩 좀 방식이 좀 틀리긴 해요. 그럼 식대하고 교통비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데
식대 관련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시면 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비율 산입되는 비율들이 굉장히 좀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인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와 내년 정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사실 식대나 교통보조비 뭐 이런 부분들 산입 비율들을 고민 안 하시고 차라리 구성을 좀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식대 교통비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네. 책정을 하는 것이 그 책정가에는 교통비 식대가 좀 포함돼 있다.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빼고요. 예, 그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상담 전화 또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무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는 거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무하다가 예, 근무자가 아파서 예. 그만두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어디 실업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사직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보통 고용센터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직장 내에 예. 어떤 병가나 휴직 제도가 있는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로자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이상 일하기 싫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좀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상병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님하고도 말씀 나눌 때 정확하게 하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 상태였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아파서 이 회사에서 일을 못 해갖고 나갔어요. 나가라고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구직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아프니까. 이 직장에서 일을 아파서 지금 일을 못 해서 퇴사를 하는데 다른 회사 구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센터 쪽에서는 상명휴직 관련한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직장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병을 치료하고 난 후에 그렇겠죠. 그거는 네.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때 시점으로 이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아픈 기간에는 구직 이게 급여기 때문에 역시 다른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석이. 근데 원래는 이런 상담들을 좀 해드릴 때는 네. 그 상병이 뭔지 그 현재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 뭐 취업규칙이나 뭐 단체약들을 통해 가지고 휴직이나 병가들을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나 관행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상담들은 그 가까운 고용센터를 가셔서 본인의 상병 상태라든가 뭐 다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하시면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얘기 듣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미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